네, 안녕하세요. 네, 정답학원의 정인호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저희 학원 정답학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원장님들과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자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수학 자신감을 키우는 1대1 맞춤 수업에 관해서 한번 여러 원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지금 강동구에 있고요. 이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2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한 3개 정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경력이, 과학 강사로 시작을 해서 수학 강사 한 12년, 그리고 원장으로는 지금 한 6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과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제 목표가 수학적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완전한 1대1 학습을 통해 수학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대형 학원, 중형 학원, 수학 학원, 뭐 공부방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학원의 이제 포지션이 어딘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대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형에서 애들이 수학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꼼꼼히 가르치고 뭐 학생들의 유대감이 강한 학원이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되게 많이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고 학원 어머님들의 그 입소문을 통해서 학원 어머니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는 편이어서 뭐 이 밑에 이제 영어학원도 있고 이 주변에 뭐 미술학원, 뭐 태권도 학원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학원들 중에서 이제 수학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문의가 아주 많이 요새는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학원으로 많이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플러스 러닝은 제가 거의 이 초창기서부터 같이 사용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맨 처음 좋을 때 제 입맛에 맞게 제 학원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많이 만들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이 도입을 빨리 초창기서부터 좀 적응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은 아이들과 이제 선생님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되게 판단을 많이 해서 어, 코, 티칭 선생님보다는 코칭 위주의 선생님들을 좀 채용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원래는 학년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있었는데 이 팬데믹 상태에서 이 애들이 오는 시간이 불규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학년들에서 자기네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무학년제 수업으로 지금 바꾼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학 플러스 러닝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등부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중등부는 이제 코칭도 중요하지만 이제 티칭이 좀 중요한 상태여서 초등은 코칭 위주지만 중등부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 플러스 러닝의 많은 문제를 뽑아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것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친구들이 서플러스 러닝 가지고 공부하는 이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학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입생 관리랑 재학생 관리랑 퇴원생 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제 신입생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 신입생이 왔을 때의 프로세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신입생 상담표를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뭐 이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언제 공부했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혼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 신청서에서 뭐 무슨 교재를 썼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쓰고 나서 저희 학원은 이제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적성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요새 유행하는 MBTI처럼 문과 이과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한 15분 정도 치르고 나서 이제 스플러에서 진단평가를 뽑아요. 근데 스플러에서 진단평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원래 이제 스플러 진단평가를 안 쓰다가 쓰게 된 이유가 이 문제를 자기에 맞춰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일반적인 진단평가가 필요해서 스플러에 있는 진단평가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진단평가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시험을 적성검사 후 진단평가를 보죠. 진단평가를 보는데 보통 점수들이 뭐 90점 이상 나오는 게 거의 드물고, 80점대 아니면 정말 요새는 80점대 아니면은 뭐 30점대 미만, 그렇게 맞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평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 상담을 하고 이제 신입생 등록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신청서와 이 진단 활동지와 진단 평가와 그다음에 진단 평가 분석표를 이제 어머님께 다 갖다 주시면 거의 한 90% 이상은 신입생을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전 학원에 있는 자기가 못했던 교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 교재를 쓰기 전에 그거를 완성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전화 상담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 다시 전화 상담하고, 그다음에 1개월마다 전화 상담으로써 어머님들과 유대감을 계속 만들고 학생들과 계속 유대감을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관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재학생 관리는 이제 초등부와 중등부가 이제 따로 나오는데, 초등부는 이제 6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제 거의 그 무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서 판서 수업은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맞춤 수업을 하고 있어서 신입생들은 좀 적응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하는 게 저 책꽂이에서 자기가 공부할 것을 다 꽂아서 빼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교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연산교재 하나랑, 그 다음에 본교재, 그 다음에 스플러에서 뽑은 그 교재, 이 3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등원 시점을 보면 아이들이 학원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초등부는. 그래서 개인별 시간에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3시간, 그리고 한 번 오면 1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분량은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디가 공부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할 일은 그냥 아이들 진도에 맞춰서 전체 계획을 그냥 조율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2단원의 어디 부분을 할 것인가 선생님이 맞춰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진도에 자기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문제 체크해주고, 그 모르는 문제를 알고 있다라면 이제 스플러에서 문제를 뽑아서 다시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원에 와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와서 멍하게 있는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학원은 이제 거의 떠드는 게 애들이 떠들지는 않고 선생님만 이제 소리가 제일 크고, 애들은 거의 학원에 와서 자기 할 것만 공부하고 딱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아이들이 공부 교재인데 교재들을 뽑아내는 그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교재는 저희는 연산 교재는 그 스플러 연산학습지라고 해서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기본 교재가 되는데, 그 기본 교재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제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는 뭐 센연산을 원하시는 분은 센연산 교재를 쓰거나, 또는 개념 연산, 그다음에 뭐 CMS에서 하는 960 교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넣어 드리죠. 그러면 연산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스플러 연산학습지 정도만 좀 진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어머니들이 연산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이 교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학원에 가져와 오세요 라고 해서 학원에서 이제 10분 정도 저렇게 연산 교재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 교재는 2학년에서부터 5학년은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이라고 해서 CMS에서 나온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스플러를 안 쓰냐 하면, 그 비상교육 거를 안 쓰냐 하면, 그 초등학교는 저는 좀 텍스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많이 읽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그런 좀 스타일의 교재가 좀 필요했는데, 저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이 좀 텍스트가 많고 좀 문장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문제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애들한테 많이 풀려주기 위해서 이제 부교재로 이제 수학 플러스 러닝에서 뽑은 프린터 학습지를 부교재로 해서 이 세 가지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 유형에 맞춰가지고 얘는 너무 기초가 떨어진다, 또는 얘는 좀 기초가 떨어진다, 좀 상위권 문제를 풀리고 싶다 그러면 프린터 학습지에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 개개인의 교재를 다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6학년서부터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쓰는데, 이 교재도 이제 얇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좀 체계화되고 또 딱딱한 교재도 나중에는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요거 교재를 맞춰서 우선 진도를 많이 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유형 집중학습 프린트를 보면, 저학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 문제 보면서 너 풀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 5학년 넘어가고 6학년 넘어가면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력 위주의 교재로 이제 진행해 하려고 차이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고학년의 실력 향상 교재로 뭐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뭐 센이나 디딤돌 같은 교재를 원하시는 분이면 그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저희 학원에서는 그다음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 교재에 채점만 해주고 그다음 유형편으로 뽑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스플러를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기본 교재로는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교재 학습은 이렇게 넘어가고, 유형 집중 프린트는 분량은 그 유형당 2문제씩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뭐 어떤 아이들은 1, 2단계만 쫙 뽑아주고 어떤 아이들은 2, 3단계 쫙 뽑아주고, 또 어머님들이 뭐 상위권 문제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4단계 문제까지도 뽑아주면 어머님들이 그 문제들 다 초등부는 다 관여를 하시는데, 와 이거는 저희 어머님 스스로도 부모님 스스로도 이거 못 풀겠다, 학원이 와 어려운 문제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주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통 평균 유형을 한 25개 정도를 푸는데 2문제씩 뽑기 때문에 일일에 한 50문제 정도는 학원에서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목표는 이제 초록색 아이콘인데 분명히 이제 주황색이든 빨간색이든 나올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오답을 다시 뽑아서 유형 집중 클리닉을 하든지 오답을 뽑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근데 채점은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어머님들이 온라인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심하세요. 그래서 프린터 학습지로 다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는 별표로 채점을 하고 거기서 틀린 이유들을 보면 뭐 계산이 틀려서 틀린 건지 이 유형은 내가 몰라서 틀린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산이 틀렸으면 너 여기 계산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몰라서 틀렸으면 유형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직접 맞추게 아이들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서 초록색 아이콘을 만들도록 거기까지가 가면 이 유형 집중 학습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이제 채점하는 모습, 이제 개인별로 그 책상 앞에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저기 이제 성적표 올려놓고 선생님이 채점하는 모습 찍었고요. 예, 애들이 이제 이 초등학교 4학년 유형학습지인데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그 복면사 문제니까 복면사 문제 처음 다루면 여기에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해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형 집중 학습이 모자란 아이들은 유형 집중 클리닉으로 넘어가는데 부족한 아이들은 클리닉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근데 대상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평가를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걔들을 이제 클리닉지만 다시 뽑아서 2번, 3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틀린 문제를 뽑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1단계, 2단계를 다시 풀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5학년 1학기 뭐 약수와 배수나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뽑아서 전체적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한 친구랑 다른 친구랑 다른 교재 갖고 공부하는 게 보일 거예요. 한 명은 본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저희가 뽑은 유형 집중 클리닉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맞게 자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 집중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단원을 목표를 거의 이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책을 끝내는 것을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로 한 교재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초등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집중 클리닉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대단한 평가를 보는데, 대단한 평가도 이제 스플러에서 나온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대단 종료시마다 애들을 이제 시험지를 뽑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 평가 생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 평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활용이 이 3단계가 있는데 저 혼자 할 때는 이제 중간 단계만 했었는데 새로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제 초급부터 심화까지 다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 목표 점수는 기본 심화가 아니라 이제 목표 점수는 모든 점수가 다 90점 이상 통과 못하면 다시 재시험을 보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통과를 못하면 다시 이제 유형 집중 클리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형 집중 클리닉에서 문제 다시 뽑아서 대단한 평가에서 마무리 90점 이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공부를 다 했으면 어머님들한테 이번 한 달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모아서 저렇게 집으로 보내는 저런 장치를 하고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특징은 초등부에는 과제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오시는 이유가 숙제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러니까 수업을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원래는 1시간을 수업은 하고 30분을 숙제하는 시간 그렇게 잡았는데 그냥 1시간 반 수업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결과물은 집으로 가져가면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학부모님과 상담에 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두께도 되게 두껍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공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이제 애들 노는 건데 이제 수업 끝나거나 이제 5월 5일이나 뭐 12월 25일 날 이제 애들 함께 노는 사진을 한번 찍었네요. 그래서 학교 단원평가시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시험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2시간 정도 학원에서 보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수업 외에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 와가지고 다시 뭐 스플레에서 뽑은 문제 갖고 진행을 하거나 단원평가를 보면서 마무리를 져주면 이제 초등부에서는 거의 어머님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부는 이렇게 되고요. 중등부는 저희는 중등부가 이제 3단계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학 때랑 그다음에 그 학기 중이랑 그다음에 시험 대비 이 3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방학 때는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 아니면 일품 정도.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의 난이도가 그렇게 딴 지역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일품이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의 B단계 정도의 문제까지도 출제를 해 주셔가지고 그 난이도까지 좀 채워주는 역할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교재는 저 2가지를 쓰고 있고, 유형 집중학습에서 유형별 문제 2개씩은 애들이 학원 오면은 꼭 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재를 여러 가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재 연계학습,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일품 수학의 문항을 2문제씩 해서 총 문제량이 그닥 적지가 않죠. 엄청 많은 양을 방학 때는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방학 때 하고, 그다음에 그 학기 중에서는 시중의 교재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플러스 유형, 그다음에 조금 그 애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은 애들은 센 교재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좀 나는 머리가 똑똑한데 이거 센 교재는 너무 지루하다 하는 애들은 일품 교재를 좀 쓰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 방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학 플러스 러닝에 이제 유형 집중학습 유형별로 2문제씩 또 뽑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재는 이거 말고 또 아이들 특성에 맞게 뭐 체크나 뭐 최상위나 그 기념 플러스도 이제 뭐 파워편 아니면 모자라는 아이들은 라이트 같은 경우를 스플래시 뽑은 프린트물로 책자를 다 만들어서 개인별로 지금 문제를 하고 있고, 초등부와 마찬가지로 소단한 대단한 평가 90점 이상 패스를 해야 통과를 해야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미만은 다시 유형 집중 학습도 다시 초등부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랑 그 학기 중이랑 좀 연장선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시험 대비가 문제인데, 시험은 1학년은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 학원 1학년생은 무조건 테스트를 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 3학년서부터는 시중 교재에
뭐 비상거에 만렙 PM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일품을 못했던 애들은 일품에 대한 오답도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답 문제 다 뽑고, 그리고 뭐 교과서 학습, 교재 학습, 그러니까 뭐 서플러스 러닝에 있는 교재 학습 문제는 다 애들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엄청 많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랑 그다음에 학기 중이랑 시험 대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별 맞춤으로 수업으로 여러 가지 교재를 다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애들 만족도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티칭하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게 이제 그 비상북에서 저렇게 교재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거를 빔 프로젝트로 해서 앞에다가 띄워놓고 애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진은 유형학습에서 모른다라는 거 제가 띄워놓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더 집중도도 높고 애들이 더 수업 참여도도 높고 그렇게 되고 있고, 밑에는 이제 저희 학원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에서 개인별로 자기가 유형 못하는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 독서실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이제 갈 때 돼서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중 교재 학습, 유형 집중 학습, 교재 연계 학습, 그다음에 단원 평가 또는 전국 단위 시험 또는 학교 시험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초등부랑 중등부랑 좀 다른데, 초등부도 이제 저는 이제 태썸을 이용을 하는 게 전국 단위 시험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필요했는데 그 뭐 성대경시나 그런 것들은 좀 준비 기간이 너무 길고 거기에서는 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이 태썸은 좀 가볍게 그래도 전국 단위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확한 수학 수준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학원은 이런 시험도 본다. 그래서 이런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등부에서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이 없는 관계상 시험을 꼭 보게, 태썸을 꼭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3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꺼려 하는데, 저렇게 그 컴싸 갖고 답안지 이렇게 채우는 거에 재미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애들이 그래도 성적표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는 태썸을 그냥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2에서 3주간 그 모든 진도 학습은 중단 딱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저희 학원에서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80점 미만 떨어지는 아이들은 계속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죠. 그래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성적표 나오면 저렇게 올라오는 계좌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초등부는 괜찮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 난이도가 태썸이 그닥 쉬운 편이 아니어서 그 정도를 하고 나면 애들이 그래도 시험을 봤구나 라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렇게 수학 태썸을 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 학원도 이제 태썸 우수 학원으로 좀 선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 초등부가 지금 팬데믹으로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점수가 높고 공부가 떨어지는 애들은 점수가 낮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딱 와서 상담하는 애들을 보면 뭐 90점 이상 맞는 애들은 또 있지만
애들이 다 40점 이하로 다 이하인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 석 달 전에 온 이제 5학년 아이가 있는데 걔 점수가 학교 점수가 70점 맞았대요. 근데 초등부는 지금 단원평가가 그다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서 70점 이하나 뭐 50점, 40점 그렇게 맞은 애들은 정말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2개월 정도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으로 계속 돌렸어요. 돌렸더니 그 1단원, 2단원을 지금 10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적이 정말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란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초등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서 보통 저희 학원이 6학년 12월 달쯤 되면 다른 학원, 대형 학원으로 옮겼다가 저희 학원은 실생을 받는 게 아닌 3월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형 학원에서 적응 못하고 이제 떨쳐 나가고 우리 학원이 그리운 아이들, 걔네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대형 학원에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 수학이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수학을 못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맨날 싸우죠.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춘기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오면 이제 재밌으니까 수학 공부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이유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개인별로 맞춰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대형 학원에서 적응 못했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등부는 솔직히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대형 학원이든 다른 학원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수학이 정말 나는 자신 없는 뭐 문과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있더라도 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간고사에 서술형 문제를 제가 한번 찍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어머님한테 원래 뭐 학원 점수 떨어지면 다 학원 다 끊겠다 하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뭐 이탈을 막는 그런 효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중간고사 때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수학 플러스 러닝을 제가 이제 계속 사용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초창기에 사용을 하긴 했지만 이 여러 교재가 오더라도 제가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재에 맞춰가지고 숫자만 바꿔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이 선생님은 한 문제 틀리면 계속 숫자만 다르게 해서 문제를 계속 뽑아줄 수가 있지 정신 차리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그래서 교재들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개인별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티칭을 할 때도 이걸 쓸 수가 있고 코칭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혼자서 수업을 했었는데 걔네들을 다 뭐 개인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 이 수학 플러스 러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개인별로 통화를 했더니 뭐 그 문제를 뽑아서 하는 거니까 비대면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수학 플러스 러닝이 없었으면 이 팬데믹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좀 꼭 필요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 원장님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
그 학원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를 좀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면 저보다 더 뛰어나게 이 학원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